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도 어려웠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탄력성이라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라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12월 달 듣지 않고, 네, 이번에 1월 달부터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어렵다는 거.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스스로 터득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물론 어렵죠. 이거 못할 것 정도 다 그저께 생각해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구나. 근데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집에 가서 한번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필기노트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정말 힘들다 그러면 가서 동영상 보시라고. 동영상. 그리고 동영상 보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들으시라고. 여기는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기서는 지나가니까 동영상을 보면 그러면 다시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11월 달부터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지? 3월 달 보면 좀 들리겠죠, 이제. 5월 달 되면 또 하고 그럴 거니까. 탄력성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몹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막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런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오늘 배운 거 나 다 틀려버려야 되겠다. 그래도 합격이에요. 근데 오늘 배운 거 다 틀릴 수가 없어요. 가서 봐봐요. 그러면 이거 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공부를 하나 안 해도, 오늘 배운 거 하나 안 해도 가면 시험장 가면 이거는 나는 안다. 그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틀리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자, 탄력성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자 그러면 그 막 책 싸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탄력성 하기 전에 오늘 별표 3개 줬던 거, 3개짜리 줬던 거, 첫 번째 유량 저량. 그러니까 집에 가서 유량 저량 하시라고. 두 번째 별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세 번째 별표는 뭐였습니까? 대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자 수요 증가, 수요순 우측이동, 가격 상승, 보완적인 하락, 해당자 수요 증가. 그거 줬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 탄과 비가 크다 중요한데 거기까지 3개를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막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으니까 그건 중요성이 있지만 3개 안 줬어. 별표 3개 안 줬다고? 그럼 별표 5개 줄까? 그거는? 그럼 3개짜리 아니잖아요. 5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탄력성 갑시다. 탄력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해도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수요 탄력성이고 공급 탄력성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탄력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 이렇게 나와요. 모든 책에 탄력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거고, 탄력성이 이거라 했잖아요. 이게 고무줄이라면 이렇게 잡아다닌다. 이게 자극이야, 자극. 그러면 자극을 하는데 이게 늘어난다. 그게 반응이라고. 그럼 늘어나면 탄력성이 있는 거야.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늘어난다. 그럼 반응하지 않죠?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그럼 이게 고무줄인데 잡아다녔습니다. 잡아다녔더니 많이 늘어났다. 그럼 반응이 큰 거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그럼 반응이 조금밖에 안 일어난다.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우리 유도리란 말 쓰잖아요. 유도리. 그 유도리가 전혀 없다. 그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그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근데 유도리가 큰 사람들, 그래도 저래도 그래,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 이제 그런 뜻이 이게. 그래도 뭔가 좀 와닿지 않죠? 탄력성이.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면 여기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말했거든요. 그럼 수량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 수량 변화가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 그런다고. 그럼 수요 탄력성은 무슨 변화를 의미할까? 수요량 변화의 정도야.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 그럼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의 정도. 공급 탄력성. 자,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맥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맥주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봐요.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맥주 수요량은 감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배웠어요. 반대로 맥주 가격이 떨어지면 맥주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우리 여기까지 배웠다고. 근데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탄력성이 되는 거야. 자, 맥주 가격이 20%가 떨어져요. 근데 저의 맥주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맥주 가격이 20이 떨어졌는데 저의 맥주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게 수요 탄력성이야. 그럼 맥주 가격이 20이 떨어져도 저의 맥주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저는 맥주 수요 탄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탄력성이 0이다. 지금 맥주 가격이 저에게 자극 보낸 거야. 저에게 맥주 가격이 야, 나 가격 떨어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 소리야. 그럼 제가 그래, 나 수요량을 증가시킬게. 그럼 반응하는 거야. 그럼 그건 탄력성이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 수요량을 변화시키지 않아. 그럼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탄력성이 0. 그러면 맥주 가격이 20이 떨어지니까 제가 맥주 수요량을 이거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고 증가시키는데, 자, 1번 5% 증가시켰다. 이 경우하고 2번 10% 증가했다. 3번 40% 증가했다. 이 세 개 중에서 수요량 변화가 가장 큰 거 어디입니까? 3번. 여기에 반응이 가장 큰 거라고. 그럼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반응의 정도. 여기에 탄력성이 가장 크다. 그럼 1번이 수요량 변화가 가장 작다. 탄력성이 가장 작다. 이걸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얼추 이해되셨죠? 그럼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 탄력성, 공급량 변하는 정도를 뭘까? 공급 탄력성. 그럼 공급 탄력성도 한번 해볼까요? 맥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우리는 맥주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증가한다고. 배웠죠? 근데 여기다가 맥주 가격이 10% 올라갔더니 맥주 공급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여기에 1번 맥주 가격 공급량이 5% 증가했다. 2번 맥주 공급량이 20% 증가했다. 맥주 공급량이 40% 증가했다. 맥주 공급량이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그럼 4번, 1번부터 4번 중에서 탄력성이 0인 경우는 어디입니까? 4번.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럼 탄력성이 없는 거지. 탄력성이 0인 경우라고. 그럼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공급량 변화가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3번. 요 3번이 탄력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변화했잖아요. 그럼 무슨 탄력성? 공급 탄력성. 이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개론 점수의 탄력성을 봅시다. 개론 점수의 탄력성. 아무리 개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언제나 65점이다.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0. 그러니까 65점에서 탄력성이 0인 것도 괜찮아요. 개론 65점 맞았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럼 기적이요. 아니, 개론 점수 65점 맞았다. 그럼 민법 55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이렇게. 개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제나 교수님 나는 60점대야. 그럼 잘한 거요, 여러분들. 내가 막 고민한다고. 7월달, 8월달 돼서 개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언제나 65점에서 67.5, 어쩔 때는 62.5 이렇게. 그럼 요 60점대 머물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 30점대 머물고 있다. 그럼 곤란해진 거지. 개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37.5다. 그럼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는데. 개론 37.5면 시험장 갈 필요 없죠. 부동산의 개론 37.5면 공법 100점, 중개사법 100점 그래도 떨어져. 그죠? 1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럼 탄력성이 0이다. 변화가 많다.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다고. 얼추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수요 탄력성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 여기네.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 그럼 이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 수요량 변화가 없다. 탄력성이 0. 됐죠? 이렇게. 자, 여기 우리가 요 가격이 변화하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나 떨어지면 수요량이 변화한다고 배웠죠. 그죠? 그럼 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수요 탄력성.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 탄력성. 그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탄력성. 그럼 요거 수요 탄력성이야. 이랬죠. 지금 이거 제가 뭐라 했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화합니까? 그걸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고 배웠죠. 그럼 인구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것도 수요 탄력성. 띵하죠?
아까 쉬는 시간에 갈 걸 괜히 고민했다 안 갔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변할 정도 수요 탄력성. 그럼 이거는 이걸 아파트로 본다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지하가 연립주택이었습니까? 연립주택?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근데 아파트가 올라갈 때 연립주택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량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거라고. 그럼 얘도 연립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수요 탄력성. 수요 탄력성 그만하자고요.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래요? 4개 아닙니다. 여기 4개 써졌을 뿐이고 이자를 변했습니다. 수요 탄력성. 탄력성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줘요. 그럼 여기다 가운데 넣어주면 돼.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인구 변했습니다. 수요의 인구 탄력성. 소득 변했습니다. 여기다가 소득 탄력성. 대체재 또 부환제거든. 그럼 대체재 가격, 부환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정도다. 이것도 수요 탄력성이야. 그럼 여기다가 수요의 대체재 부환제 가격 탄력성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냐면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이자율 변했습니다. 수요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래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시험은 3가지만 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3가지. 인구 탄력성 시험에 안 나온다. 이자율 탄력성도 시험에 안 나온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3가지만 배운다. 자, 여기 했던 거 정리해 볼까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 커지면 이것은 탄력적이라 하고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 탄력성이 작다고 한다. 그런데 수요량 결정량이 무수히 많듯이 이 수요량 결정량만큼 수요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붙여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인구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많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은 딱 3가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가지.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공급 탄력성 몇 개일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만 나오는 거야. 여기는 수요 3가지하고 공급에서는 공급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서 4가지 배운다. 그럼 이 4가지 배우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 90% 비중이 나머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들은 계산 문제 나올 때 주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나올 때 나온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 내지 않고 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다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추가된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됐죠? 이렇게. 자, 공급으로 오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고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공급량이 불변이다. 그럼 공급 탄력은 몇이다? 0이다. 됐죠? 그럼 공급량 변화가 없으면 공급 탄력성 몇이다? 0이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토지량.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죠.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부증성.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나라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이걸 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 나라의 토지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OX? O.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경우를.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시험에 낸다고. 이렇게.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선이 수직선이에요. 아까 이제 잠깐 봤지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수직선이다.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토지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 3글자로 말하면 부증성. 토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 토지 공급선은 보다 수직성.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부정성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난주 왔는데 나 부정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곤란해지는데.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야.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계산 문제 포함해서 저하고 1년 동안 6가지 배워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 빼버리면 4가지, 아니 5가지. 첫 번째 여기 개념. 두 번째 공식. 작년에는 요 공식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다음에 이런 표를 하나 배워. 그다음에 네 번째 수요 탄력성 결정률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예상 수업을 할 건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면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지 말게. 자, 그럼 수요 탄력성 갑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가격은 생략이에요. 생략해서 그냥 수요 탄력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가야죠.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이런 거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변화의 정도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이거. 그럼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 써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을 딱 지우면 수요 탄력성이죠. 그럼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무엇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제 소득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래도 저는 돼지고기 수요량을 변화시키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특히 돼지 껍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소득이 2배로 증가해도 제 돼지고기 껍질 수요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변화해도 수요량 변화가 없죠. 그럼 돼지고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소득이 2배로 증가하니까 돼지고기 껍질, 돼지 껍질이 수요량이 5배로 증가했다. 그러면 소득은 2배인데 수요량은 5배 증가했으면 수요량 변화가 커지죠. 그때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번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갑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거는 재화가 2개 나와요. 대체제 부환인 재화가 2개 나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제 가격이 변할 때 A제 수요량일까 B제 수요량일까? B제 수요량. B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런 거잖아요. 연립주택 가격이 10%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량은 어느 정도 변합니까? 그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연립주택, 아파트, 재화가 2개 나오잖아요. 이거 수요 교차. 그러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이 약간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통해서 소득 탄력성 우리 개념까지 됐어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겠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합니까? 공급량 변화를 의미합니까? 공급량.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하나 변할 때 공급량이 몇 개 변합니까? 이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통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개념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알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식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가격이 1%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3% 변합니다. 탄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기 수요량 변화가 없다. 0이다. 그럼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이건 탄력성이 0이라고 한다고. 이건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있는데 이걸 탄력성이 3이다 그런다고. 3이다. 그러면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30% 변했다. 그럼 이 가격이 1% 바꾸면 이건 몇 퍼센트? 3%. 탄력성 몇? 3.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 50 변했다. 탄력성 5. 이렇게.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변화가 커요? 2번. 여기에 탄력성이 크다 간다고. 탄력성 3보다 5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5를 상대적으로 탄력적, 3을 비탄력적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 이제 공식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공식 제가 공식을 써봅니다. 공식 외울 필요 없다겠어요? 이렇게 쓰면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이렇게 그 분수식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수요량 가격 그다음에 탄력성은 뒤에 무조건 퍼센트가 붙어. 퍼센트. 요 퍼센트.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변화율이라고.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이렇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가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그럼 애우지 말고 이렇게 나눈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 여기 분모는 뭡니까? 가격 아니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 변화율 이렇게.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이렇게 나눈 것이다. 공급량 변화율 밑에는 가격 변화율 됐죠? 수요 교차 탄력성 지금 하지 않을까요? 자, 공식까지 됐습니다. 근데 필기 노트를 보면 또 기본서를 보면 여기 공식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절대값. 절대값을 씌우는데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왜 절대값을 씌웁니까? 이런 말 안 주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공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 읽긴 했다고 읽기요. 요거 했는데 제가 요거 분수식 읽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분수식. 그러면 분수식이 A는 뭐 C분의 B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읽을 때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분수식 읽을 때는 밑에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걸 이렇게 읽으면 틀린 말이야.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옳은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탄은 수가탄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요거 한번 읽어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이다. 그럼 OX, X. 그걸 낸 거야, 작년에. 봐요. 예. 요거 이제 읽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런데 작년 시험 지문은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부모 바꿔서 읽잖아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요 분수식 읽는 법이 제가 저번에 조사해 보니까 8번 나왔어요. 8번. 작년까지 있어요. 8번. 28회 때는 이 분수식 읽는 법을 2문제 물어봤어요. 2문제. 자, 봅시다. 그럼 이제 분수식 읽는 법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부채 비율이라고 배워요.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을 통해서 분수식 읽는 법을 보자고요. 요거 28회 때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부채 비율 쓸 필요 없어요. 그 옆에 다 있을 거니까. 아니야, 거기 없다. 미안해요. 없다.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제가 써놨거든요. 거기 요약정집에 써놨어요. 근데 잠시 제가 헷갈려요. 이게 요약정집인 줄 알고. 부채 비율의 수식이 부채를 자본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부채 비율. 요거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28회 때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내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다. OX, X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요거 냈고 또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수익성 지수 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현금,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유출액의 현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28회, 얘도 28회 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액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의 비율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근데 반대로 물어봤다고 이렇게. 그래서 28회 때는 요 분수식 가지고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두 개 지문. 분수식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몇 가지 한다고 했냐면 제가 계산 문제를 빼고 총 5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번 순환까지는 역시 4가지만 할 거예요. 이 앞전에도 4가지 했잖아요. 그럼 2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 표. 오늘 표 주고 싶은데 안 줄 거예요. 너무 많이 줬으니까 오늘 3개나 줬는데 또 주면 힘드니까 별표는 일단 줘볼게요. 공부를 하지 마세요. 별표 3개인데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 작년에 여기서 진하게 냈잖아요. 여기서. 자, 이 표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급도 똑같습니다. 이 공급을 바꾸면 수요 자리에 공급만 바꿔버리면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인데 요 탄완이 무슨 말이냐면 탄력적이면 완만합니다. 그 소리예요. 탄력적 완만하다. 이렇게 완만하다. 이거 탄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 표가 뭘 의미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수요 곡선을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1번, 수요 곡선 2번, 수요 곡선 3번 이렇게 다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기울기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이 3개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게 몇 번입니까? 3번. 2번이 기울기가 가장 작고. 이제 이거 하겠다는 소리고.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져요. 0부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경작자들이 이렇게 5개를 나눠요. 5개 나눠서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서 쫙 번호 붙여봅시다. 이렇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가 있다고. 1인 경우. 이때 이름을 단위 탄력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단위 탄력적 탄력성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탄력성이 1.5가 나와. 1.5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1보다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아요. 네? 이런 경우를 탄력지라고 불러요. 근데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완전히 커서 완전 탄력적 이렇게 완전 탄력적 이렇게. 이게 이름입니다. 혹시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가 생각나? 뭐가 생각납니까? 가격이 불변이다 생각나요. 가격. 탄가비거. 가격이 불변입니다. 여기 생각나야지. 계란말이에서 심기를 불편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있어요. 0.8이야. 0.8이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제로 불러요.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면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그럼 1보다 작으면 0.8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0.75 나왔다. 비탄력적. 탄력성이 0 나왔습니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전히 작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0이면 이름을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OX, O.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거량이 불변. 탄가 비거. 거량이 불변. 이렇게 생각나야 되죠. 지금 그런 눈빛이네. 요건 틀려버려야 되겠다. 요것만 틀려버려야 되겠다. 그런 눈빛이네. 그런 눈빛. 예?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거량이 불변. 탄가 비거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이름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주로 낸 거예요. 여기. 작년에도 이걸 냈으니까. 그럼 이렇게 수식 만들면 이게 뭐예요? 요 수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따라서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이름을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지금부터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 10% 변화했으면 수요량도 10%가 변화해야만이 탄력성이 1이 되는 거라고. 봐요? 가격이 10% 변화했습니다. 수요량도 10% 변화했습니다.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1.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습니다. 이거 내는 거예요. 이거 시험을. 자, 이번에는 탄력성이 1.5를 갑시다. 탄력성이 1.5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더 큰가 보자고요. 가격이 10% 변했대요. 그럼 탄력성이 1.5가 되려면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15%가 변해야 돼요.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탄력성이 0.8로 갑시다. 탄력성이 0.8이면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0.8이면 비탄력적. 이때 가격이 10%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0.8이 되려면 그러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해야 됩니까? 8%가. 그럼 여기는 8%가 되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더 큽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고 양 변화가 커지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커지고. 그럼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아무리 결혼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혼 점수가 65점으로 딱 고정돼 있다. 그럼 결혼 점수의 변화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아무리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요량이 고정돼 있습니다.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0이죠. 가격 변화율 의미가 없고. 그럼 맥주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아무리 떨어져도 언제나 맥주 수요량이 30병이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그럼 가격 변화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OX, X.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수요량이 딱 고정되잖아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잖아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란 말은 수요량이 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저는 언제나 맥주 수요량이 30병이다. 맥주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30병이다. 그럼 저의 맥주 수요량은 30병이야. 맥주 수요량 변화율이 없는 거지. 그걸 완전 비탄력적. 그럼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되고 이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OX, O. 시험은 그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아주 미세한 가격 변화. 가격이 0.001% 떨어져. 그럼 가격은 떨어진 거야. 그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적.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작은 것은 1번이야, 1번. 1번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라고. 아니, 맥주 가격이 0.0001% 떨어졌다. 그럼 0.0001% 떨어졌다. 그럼 계산도 안 돼. 얼마가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아니지. 그런데 맥주 수요량이 무한대가 됐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매우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죠. 자, 여기 이 표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급으로 바꾸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다. 탄력적.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은 몇 퍼센트? 10% 변하죠. 공급량.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탄력적.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 변화율 몇이다? 20%. 그럼 수요든 공급이든 요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큽니까? 양 변화가 큽니까? 양 변화. 탄력적이다. 양 변화가 크다. 탄력적이다. 양 변화가 크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크다. B가 크다 할 때.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이것도 B가 크다야. B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더 커진다. 자, 이제요. 이걸 통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그려볼 겁니다. 그럼 이건 제가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증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증명하려면 그래프 한 3개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이씨. 이러다고.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 증명 과정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증명해 볼까요? 2시 반 되는데? 안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증명하도 못해요. 이거 증명하려면 그래프 그릴 때 복잡하거든.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돼. 제가. 그치? 지금 상태에서는 얼추 그리다가 잘 내가 모르겠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가버린다고. 그럼 여러분도 몰라. 이게 그래프가 그렇게 복잡해. 이거 증명하려면.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봤으니까 지금 뭐 하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거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 그어버리란 소리야.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소유곡선이 수평선이야.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그어야겠어요. 수직선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다음에 직각삼각선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직각삼각선 이런 것을 직각삼각선이라고 그래요. 안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여기 1번하고 아니 2번하고 4번 탄력적일 때는 완만, 비탄력적 급경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증명해 보였어요. 근데 증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명하라 말도 안 나오니까. 수요곡선 제가 2개 그릴게요. 1번, 2번. 어디가 더 완만합니까? 2번. 이게 탄력적입니다. 1번이 급경사요. 비탄력적이다. 이게 힘들면 어디가 비탄력 있는가 보면 돼. 어디가 더 비탄력습니까? 1번. 이것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저 급경사다. 그럼 급경사면 기울기는 클까 작을까? 크다. 탄력적일수록 수요곡선은 완만하고 기울기는 작다. 그러니까 이거 수요곡선 2개 주어지면 어디가 탄력적이다, 어디가 비탄력적이다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 비탄력이면 비탄력적. 공급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으로 가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그때는 공급선이 뭘까?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거량이 불변. 거량이 불변. 수평선. 완전 탄력적. 이렇게. 자, 공급선 또 그려볼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지워버리고 그럴 건데 이제 2개를 줄 테니까 비교해 보시라고. 1번하고 2번. 어디가 탄력적? 2번. 완만하면 탄력적이니까. 1번이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얘가 탄력적. 이렇게. 질문.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수요가 변화할 때 가격 변화가 더 커지는 것은요. 1번. B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런 그림 봤잖아요. 이렇게. D1, D2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규정점 비탄력적. 원래 규정점 여기. 비탄력적 규정점 여기. 탄력적 규정점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든다. 이거 봤잖아요. 아까. B가 크다 할 때. 자, 이 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총 6가지, 계산 문제 빼고 5가지. 5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4가지. 그럼 3가지 끝났네. 3가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했던 거 기출 지문 보고 4번은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 해버리면 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들어지니까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4번은 제가 체크만 하고 자, 기출 지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다 끝났습니다. 자, 보자고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그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 B가 크다 그랬으니까.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크다. 뭡니까? X입니까? X.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더 커야 돼.
그렇죠? 그래서 X입니다. 작년 시험 지문이네요. 제가 아까 그 표에서 작년에 진하게 나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이 고정되는 것은 완전 탄력적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완전 비탄력적. 틀렸죠.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야. 3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5.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자, 4번하고 5번은 공급이네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큽니까? 가격 변화가 큽니까? 양 변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양 변화가 크다. OX 5. 작년에 냈네. 여기 29회 때하고 작년에하고 조사는 안 틀려요. 똑같게 주세요. 똑같게. 그러니까 32회 때 작년에 출제하신 분이 29회 때 시험 문제 갖다 베껴놓은 거예요. 이렇게.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그럼 이름은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됐습니까? 이렇게. 공급 곡선은 뭐요? 수직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 결정률이 나오고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수요 탄력성 결정률 보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은 0이 갈수록 탄력적. 그다음에는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적.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적. 주거형이 탄력적. 그다음에 세분할수록 탄력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냥. 이건 이제 자세한 것은 다 내가 다음 주 설명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필기 노트는 세대주는 탄력적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앞에다가 용자를 집어넣어서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오라고. 자, 물어볼게요.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용세대주는 탄력적. 그 뭔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용세대주는 탄력적 이렇게. 자, 책을 좀 보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맞출 건데 책을 좀 볼게요. 책에 체크만 할 거니까 다 끝났어요. 자, 어디 보자면요. 예. 81쪽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나왔습니다. 81쪽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양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맞나요? 양가로 2번에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게 동그라미 3번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 우측 이동하고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동된다. 됐나요? 예. 자, 넘깁시다. 넘겨서 82쪽에 핵심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양가로 3번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가요? 예. 여기서 저하고 세 가지 있습니다. 소득, 그다음에 대체재 부환재 가격, 그다음에 또 뭐 있던가요? 수요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예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소득 나오면서 기역 정상재, 니은 열등재, 디귿 중간재 나오고 정상재 옆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등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상재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열등재 옆에 하급재 나왔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가봐요. 정상재 옆에 우등재 필요 없고 소득 탄력성 나왔죠? 자, 그랬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정상재 열등 따지고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란 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은 소득 탄력성을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다. 그럼 뭐요? 정상재. 반대다. 그럼 뭐요? 열등재. 그거 마시면 되잖아요. 83쪽 가요. 83쪽에 가운데에 조그만 박스 나와요. 대체재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럼 해당재 수요는 뭐합니까? 증가. 해당재 가격도 뭐요? 상승. 요거 하나면 되죠. 밑에 하지 말고 대체 가격 하락한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대체재가 나오면 재화가 두 개고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위에 가면 83쪽에 기업, 대체적 관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뭐 플러스 값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할 때가 아니고 대체제가 뭔 마시면 되고 A는 필요 없어요. 대체제란 그 설명하고 있는 게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가 빌라하고 아파트가 대체제를 한다 안 나오잖아요. 그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대신에 아파트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요거 저는 빌라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연립주택 했잖아요. 자, 그거 보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니은 부완지. 부완제는 거기 B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완제가 나오면 대체제하고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넘겨볼 겁니다. 넘겨서 84쪽에 핵심 나왔습니다. 84쪽에 핵심. 핵심의 1번하고 4번을 제가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핵심 1번하고 4번. 1번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지의 수요 증가. 그 옆에 교차 탄력성 나오죠? 그건 하지 마. 그럼 1번에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지의 수요 증가, 해당지의 가격 상승. 4번 부완제 가격 하락할 때 해당지의 수요 증가, 해당지의 가격 상승. 기억납니까? 그럼 나머지 3번부터 해서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됐어요. 자, 넘겨서 86쪽, 87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88쪽부터 해서 공급이 쭉 이어지는데 공급은 수요하고 같은 패턴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뭐 책을 많이 보지 말고 이 책에서는 옆에 기출 지문만 보면 돼요. 94쪽. 94쪽에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94쪽. 95쪽 가면 예제가 나왔는데 그 95쪽에 거기 박스 보면 뭐 수요함수, 공급함수 중에서 균형 가격 계산 문제. 그러니까 균형에서는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94쪽이 균형인데 95쪽에 계산 문제 이렇게 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96쪽 균형점 이동. 이게 균형의 변동입니다. 여기서는 저하고 몇 가지 배웠습니까? 5가지. 수요만 변화했다. 공급만 변화했다.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화했다. 4번 탄과 비거. 5번은 뭘 배웠습니까? 비가 크다 이렇게 배웠어요. 거기 양가로 1번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수요가 변하는 경우 3번, 4번이 공급 변하는 경우 그 밑에 그림 밑에 양가로 2번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총 몇 가지 나왔습니까? 12가지. 그 12가지가 97페이지 나온 거야. 97페이지 보면 그러면 그림이 4개 나왔죠? 그림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저하고 했던 대로. 그러면 97쪽 가장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기업 수요 증가가 더 큽니까? 그럼 뭐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 니은 뭐가 답이에요? 공급 증가가 답. 큰 쪽이 답이다. 디귿 같은 경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게 그게 98쪽의 핵심이라고 표입니다. 표. 그게 이제 12가지 나오는 거야.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나왔잖아요. 자, 3번. 그 밑에 3번이 수요와 공급 중 한쪽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게 뭡니까? 탄가 비거야. 탄가 비거. 그래서 그림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이 수요가 가격 탄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뭐가 불변? 동그라미 1번 98쪽 하단부에 동그라미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나왔죠. 뭐가 불변이요? 가격 불변. 기억, 니은 전부 다 가격 불변 써놨잖아요. 99쪽으로 와서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뭐가 불변? 거량이 불변. 기억, 니은 전부 다 거량 불변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걸 탄가 비거라 하겠다고. 탄가 비거.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100쪽에 4번하고 5번. 이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이게 뭐냐면 B가 크다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우리 책은 더 덜 써놨어요. 더 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수요가 증가했다. 찾으셨습니까? 이 수요가 증가할 때 니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됐습니까? 이게 B가 크다. 찾으셨나요? 네, 이렇게. 자, 탄력성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설 테니까 탄력성은 다음 주에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네,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도 또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